나마스테. 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3살부터 12년 동안 90나라도 넘게 여행을 다니고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어느 나라를 제일 많이 갔다 왔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제가 가장 많이 갔던 나라는 태국입니다. 왜 태국을 많이 갔냐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잠깐 나가기 직전에 저는 항상 태국에 들려서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오곤 했어요. 그래서 한 40번도 넘게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비행기를 오래 못 탑니다. 저는 6시간, 7시간 넘는 비행을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에 들리는데, 그렇게 쓰기에 사우디 아부다비 공항이나 아니면 태국의 그 돈무항이나 이런 공항들이 되게 편했거든요. 요즘은 수완나폼이죠. 어쨌든 제가 다닐 때는 돈무항 공항이 되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였는데,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보통은 2번이나 3번만 갔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또 8번이나 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들과 함께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아마도 인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위험한가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여행을 많이 다녀오면서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지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기준을 도대체 뭐라고 둬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디든 다 위험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뭐 일본을 가도 위험한 곳은 위험하고, 근데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상식의 선을 지키기만 하면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 나라에 처음 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식의 선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식의 선에서 거기서 행동을 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인도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여성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뭐 민소매티에 빨간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닌다고 해도 별 문제 안 되죠. 뭐 아주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공원을 혼자서 그렇게 다니면 어쩌면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인도에서는 길거리 그러고 다니면 정말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인도의 상식의 선은 우리나라의 상식의 선이랑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상식의 선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냥 뭐 안전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흔히 여성분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인도에서는 그만 어떤 뭐 예를 들어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어딘가가 위험하다, 누가 위험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지박씨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만 그쵸? 어느 세상에 어떤 세상이든 간에 내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인도는 생각보다 잃을 게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계층이 수드라라고 해서, 뭐 저희 인도의 카스트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하층에 있는 계급을 수드라라고 하고요. 수드라도 사실은 수천 개의 직업이 있어요. 똥 치우는 사람들, 빨래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청소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만 하는 사람. 이 수드라의 종류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물론 카스트는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그게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이어왔고, 그 수드라 계층에 있으신 분들 중에는 잃을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만 존재하는 곳에 갔다고 한다면 뭐 오후 1시라도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사회의 상식선인 거예요. 수드라들이 많이 존재하는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를테면 그 문바이라는 동네에 가면 굉장히 큰 빨래터, 전 세계 가장 큰 빨래터가 있어요. 그 골목 안에는 수드라 분들만 살아요. 근데 그 골목 안에서 만약에 여성분이 뭐 아무리 온몸을 뭐 미이라처럼 붕대로 칭칭 감고 다니다 하더라도 혼자서 거기에 다니게 될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냐 어떤 사람들냐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델리에 뭐 빠하르간지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명동 같은 데인데, 빠하르간지가 여행자 거리예요. 빠하르간지라는 동네에서 뭐 오후 2시쯤에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시를 입고 걸어가도 사실은 별 문제 안 나요.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장소는 좀 피해라 할 만한 몇 군데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해 주신 건가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커요. 지금 인도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텐데 굉장히 큽니다. 북부 인도 같은 경우는 춥고요. 하이랜드라고 해서 이제 히말라야로 이어지는 동네고, 남부 인도는 적도에 가깝죠. 그래서 굉장히 또 더워요. 뭐 케랄라 이런 동네는, 그래서 문화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까워요. 다른 세상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워낙에 가이드북도 그렇고 어떤 잘 돼 있잖아요. 정보들이 가지 말라는 데가 존재해요.
여기는 가지 말아라고 하는 데들이 이를테면 지금은 이제 잘 나오지 않을 텐데 옛날에 뭐 인도 방랑기라든지 이런 이제 가이드북들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북 보면 이 동네는 피해라라는 동네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에서도 시장통 같은 데들, 큰 시장들 아니면 뭐 그 인도 안에도 그 델리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인도 역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역. 근데 구델리역, 그러니까 올드 델리 스테이션 같은 데는 가면 위험하죠. 엄청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거기는 정말 사람도 너무 많고 그 혼돈의 카오스 인도 중에서도 혼돈의 카오스 같은 동네니까 그런 데는 낮에 가도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인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중에 저도 이제 여자 여행자들이랑 일행이 됐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여행자분들이랑 이렇게 일행이 됐을 때 번번이 문제가 됐던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큰 축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여자 여행자들이랑 같이 그곳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약간 불가촉 천민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웨스턴들, 그러니까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수드라 계층이라는 생각까지 하지는 않는데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이 웨스턴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약간의 폄하가 좀 있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 모든 인간 군상이 모이는 축제 한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이를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모해지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요즘 가끔씩 그 유튜버 분들 중에 막 축제 현장에 막 짧게 입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위험하죠. 그럼 우리의 상식을 그들한테 강요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축제 중에 짧게 입고 배꼽티만 입고 간다 한들 누가 건들지 못하. 물론 뭐 있겠죠. 누군가는 하는 여기서 내가 건드려도 모르겠지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 안전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서는. 축제 같은 곳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축제는 가도 되죠. 근데 그 축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즐길 거냐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내 일행들이랑 좀 뭉쳐가지고 그 축제 안에 들어가서 즐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축제 중에 굉장히 멋진 축제들이 많아요. 색채 축제라고 해서 막 파우더를 던지고 놀고 막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꼭 봐야 되는 축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축제는 정말 모두가 미쳐 있어요. 전 인도가 미쳐요. 그 기간에는. 근데 그거 들어가서 즐기고 싶잖아요. 근데 여성이 혼자서 만약에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좀 위험해요. 인구의 숫자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이 많거든요. 14억 가깝단 말이에요, 인구가. 그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잖아요. 그 나라는 어느 동네 저기 시골 구석을 가도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동네인데 축제 기간이 되면 길을 이러고 다녀야 돼. 우리나라 그 가끔씩 좀 그런 데들이 나타나죠. 우리나라도 5천만 명밖에 안 사는 나라에서도 축제 기간에 이렇게 되는데 인도 어떨 것 같아요? 도시가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여성분 혼자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좀 위험하죠.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들이랑 같이 좀 조를 짜서 같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여행 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혼자 가서 혼자 돌아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닌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인도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 최소한 아무리 짧은 도시를 가도 6시간, 7시간은 기차를 타야 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서 뭐 다니거나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배낭여행객들 주머니 사정 뻔한데 비행기 타고 다닐 수는 없고 그 기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기차도 뭐 퍼스트 클래스, 세컨 클래스, 서드 클래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나눠지는데 좀 저렴한 거 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래도 최소한 눕기는 해야 되고 에어컨은 나오는 거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3AC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AC는 한쪽에 한 명이 앉는 게 1AC고 2AC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의자가 여기 하나, 2층에 하나. 3AC는 이게 세 개로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 이렇게 접어놨다가 다 앉아있다가 잘 때 되면 세 개를 펴고 세 명이 누울 수 있게. 그게 제일 싸요, 여행자들한테는. 3AC 정도 타야 되는데 3AC에 그럼 우리만 타냐? 아니요, 입석이 수십 명이 타요, 수백 명이 타요 그 안에. 근데 여자 혼자서 거기에 눕는다는 건 사실 좀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행을 구해서 다니게 되죠. 그리고 또 역시나 그들의 상식선이에요. 이것도 옆에 남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해지면 항상 우린 그렇게 하거든요. 내 와이프다. 그러면 이들은 그 누군가의 와이프를 건드는 거는 정말 큰 범죄로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가 그렇지만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다른 남자의 소유물을 건드는 건 큰 죄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여행을 다닐 때 심지어 그 와이프가 3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용인이 돼요. 그 일부 다처제가 좀 용인이 되는데 평민들한테는 안 되고요. 약간 좀 이제 신분이 높은 분들이나 약간 신처럼 이제 떠받드는 분들한테는
일부 다처제가 조금 인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도 내 와이프고 얘도 내 와이프고 얘도 내 와이프야.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그 당시에 좀 오래전에는 야 너는 신 같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용인이 되니까 전 급할 때는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덜 위험해집니다. 지금도 통용되는 약간 그럼요. 지금도 그게 통용이 되죠. 그거는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인도 경찰이 좀 세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할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축제를 즐기던 과정에 저랑 같이 촬영을 갔던 그 여성 포토그래퍼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가가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튄 거예요. 근데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저 끝에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빡이 쳐서 그 사람을 잡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혼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혼을 낼 때 저라고 해서 뭐 무슨 용불 빼는 재주 있겠어. 거기 수백 명이 다 인도 사람인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가 내 와이프의 가슴을 만졌다. 몇 년 전인데 그 소리를 막 외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상식의 선인 거죠. 내 와이프의 가슴을 만진 남자를 내가 응징하는 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경찰이 지나가는데 경찰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욕을 했어요. 한국말로 막 욕을 하면서 너는 내 와이프가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이걸 냅둬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나를 딱 잡더니 내가 처리하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시죠? 그 인도 경찰들은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그걸로 직결 처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찰력이 좀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응징하고 이런 거. 그래서 하지만 통합니다. 이 사람 내 와이프다. 그런 말을 한마디 하는 걸로도 어떤 그 주변에 조금 안전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인도를 여행할 때 남쪽하고 북쪽이 많이 다르다고 네. 하셨잖아요. 어느 쪽이 좀 더 여행하기에는 편하셨었어요? 이게 매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북쪽을 다닐 때는 좀 뭐랄까 히말라야가 있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런 어떤 그 정말 아름다운 풍광과 산과 뭐 강과 호수와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해요. 추운데 사는 사람들일수록 좀 더 그 인간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서 집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추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 그러니까 그 거실 문화가 되게 커요. 서로의 따뜻함을 나눠야 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인에 대한 좀 친절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다르죠.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집 안에 머문다기보다는 좀 시원하게 나이브하게 밖에서 놀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약간의 경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뭐 이거는 일반론이죠. 이건 뭐 저뿐 아니라 많은 지질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실제로 인도도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좀 인종도 달라요. 좀 더 아시아인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삽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티베트 사람들 같은 느낌의 딱시델레 하시는 그런 친절한 얼굴에 고산지대에서 그을린 얼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의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요. 남인도로 내려가면 굉장히 나이브해지잖아요. 그래서 클럽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인도 바닷가에 가면 뭐 고아나 이런 데 가면 고아 트랜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고아 트랜스라는 장르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히피들이나 아니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멋진 해변과 해변 파티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중인도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겐지스강을 따라서 문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문명에 만들어진 그 수없이 많은 유적 같은 도시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라나시라는 동네 같은 곳들도 그 겐지스강의 가장 아름다운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말 완전히 다른 문명 자체가 다른 모습을 띠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북인도를 안 봤으면 그것도 아쉽고 또 남인도를 안 봤다면 또 그건 그것대로 아쉽고 중간에 껴있는 그 겐지스강을 위시로 하는 그런 오래된 문명을 안 보는 것도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북인도에서도 소를 이제 먹는 행위가 금지돼요. 그 소를 먹지 않는 행위는 뭐 그쵸, 이 전 인도에서 금지가 되어 있죠. 전체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인도가 여러 가지 종교가 좀 짬뽕이 돼 있잖아요. 힌두교를 믿는 계층들은 절대로 소를 먹지 않고 왜냐면 소는 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다 안 먹어요. 그 소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네 발로 땅을 짚고 있는 짐승은 다 안 먹는데 뭐 돼지도 안 먹고요. 그래서 인도에는 그 닭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소를 드시죠. 대신에 돼지를 안 먹죠.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조금씩 이렇게 문화가 섞여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길거리에 앉아 있는 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건들지 않는 분위기예요. 아 그럼 파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없나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요. 다 있어요. 그 레드미트를 파는 고깃집은 어딜 가든 다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힌두교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들이 살기 때문에 레드미트를 파는 데가 있고요. 저도 인도를 6번째인가 7번째 갔을 때는 저는 이제 요가를 하러 갔는데, 요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아시람에 들어가 있는데, 저 이제 아시람에 있는 동안에 치겠는 거예요. 고기를 안 주니까. 그래서 새벽에 탈주하여 도망가서 그 레드미트를 구해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인도를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인도는 떠나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부터 그립고요. 그래서 다시 인도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짜증이 납니다. 인도는 정말 많은 문화가 짬뽕이 되어 있고 되게 인간 군상들이 많고 오래된 문화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인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무례함과 그들의 그 힘듦, 여러 가지 저희와 맞지 않는 상식 때문에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나라예요. 지금은 인도를 떠나와 있으니까 인도가 그립죠. 근데 역시나 저는 인도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되게 힘들거든요. 인도라는 사람의 어떤 느낌이. 그렇게 해서 인도를 8번이나 갔고, 저는 인도에서 만난 인연들을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큰 인연들로 만나고 있고요. 또 인도에서 시작한 요가를 벌써 16년, 17년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조금씩 인도 얘기를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